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한낮시 속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5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높습니다. 낮 기온도 10도를 웃돌겠고요. 이런 가운데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낮 10mm 안팎까지 내린 곳도 있겠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겠지만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또다시 이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했던 날씨에 촉촉함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만은 좀 제법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시설물 피해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크죠. 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또 다시 예년 수준의 겨울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원주시가 청년 취준생들에게 스터디 카페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또 원주 역사 박물관에서 2023년을 맞아서 이 박물관 세시 풍속 행사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 내용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1월 1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기득권 노제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원공노는 자신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른바 민노총사나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에 이 탈퇴 무효 소송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 등 괴롭힘이 이어져 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의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 악화로 올해 설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 조사를 보면 삶은 기업 128곳 중 101곳은 설 자금 사정이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자금 사정의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 매출 부진이 60.4%로 가장 컸고 최근에 삼중고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합고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에 고교 평준화 이후 10여 년 만에 강원도 내 고입 전형에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병희 전임 교육감 이후에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 강원도는 중학교 내신만을 기준으로 인문계 당락이 결정되었지만 신교육감이 연합고사 도입을 시사하면서 고입 전형에도 불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는 유일한 항공사죠. 플라이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경영난이 심화되고 또 강원도에서도 지원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양양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강원도 내 유일한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으로 양양 모기지 포기라는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올해부터 강원도의 지원금이 대폭 삭감이 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가 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도 크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이강원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기지 변경과 또 사명 변경을 안건으로 논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영진은 양양 공항을 모기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누적된 적자와 경영난으로 인해서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모기지를 옮기고 사명에서 강원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 주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플라이 강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단한 강원도에서 올해 플라이 강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는데요. 플라이 강원은 2019년 항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 144억 원가량의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장금을 강원도에서부터 선지급 형태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국내선 왕복 1회당 300만 원, 그리고 국제선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선 지급됐었던 지원금 중에서 현재 36억 원이 남아있고 올해 상반기 중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김진태 도정, 이 최무순 전 지사 때의 정책은 뭐 사실 모든 것을 거의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선 지급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은 운항 장려금을 줄인다 이런 또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현재 선 지급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국내선 1회당 60만 원, 국제선은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금이 당초보다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인데요. 최문순 전임 도정에서 플라이 강원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했다면 이번에 김진태 강원도정에서는 그동안 플라이 강원이 지역 관광 효과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은 있었는지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플라이 강원 관계자는 플라이 강원은 유일하게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양양공항을 잠시 이용하는 다른 항공사와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양양에서 관광 융합 항공사 모델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코로나19로 아직도 사업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마저 끊기면 주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플라이 강원과 2027년까지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유지하고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이행한다는 상호 협약을 체결한 만큼 양양공항을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은 일종의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 중에서 90억 원 이상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것도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취항 이후 3년간은 사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대규모로 선지급했지만 더 이상은 예전 수준의 지원은 어렵다면서 플라이 강원의 자구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항공사가 취항한 지 3년이 지나면은 그 운항하는 항공기를 5대 이상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또 항공사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플라이 강원의 앞길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변하는 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죠. 이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최문순 도정에서 이 청년 세대 정착을 위한 자구책으로 이 5년간 추진돼 왔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또 중단될 위기에 놓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자리 유지와 확대를 위해서 5년간 추진되어 온 강원형 그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가입이 올해부터 중단이 되면서 강원도 내 경제인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가 최대 화두인 강원도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의견 수렴 없이 폐지했다면서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높은데요. 강원도는 2017년부터 근로자와 기업, 강원도와 시군 등이 공동으로 월 50만 원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액 전액인 3천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당초 목표인 5년간 만여 명의 모집 목표를 채웠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그러나 지역에서는 경제계의 반발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고 직원들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면서 안착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폐지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기업에서는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한 직원들이 퇴사율이 줄어든 데다가 지난해 8월에는 첫 만기 가입자에게 3천만 원이 지급이 되면서 이번 주 현재까지 3,700여 개의 기업에 8,700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네, 이 지역 경제계에서도 좀 아쉬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재희 강원청년 경제단체 연합회장도 경영에 부담되기는 하지만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이 제도가 함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 결정 전에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런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고요. 또 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좋은 정책으로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젊은 층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그동안 자치단체의 신규 가입 유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했지만은 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호평을 또 받았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청년 세대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오히려 제주도의 경우에는 안심공제와 비슷하게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의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고요. 또 정부 역시 청년 일자리와 고용 유지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었던 내일 채움 공제를 유지하거나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윤미 도의원은 안심공제 재개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일자리 안심공제를 유지해서 정부의 내일 채움 공제가 챙기지 못했었던 근로자들은 강원도와 시군이 안심공제를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관계자는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접수는 중단하지만 비슷한 공약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6월에 출범을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권한과 사업의 특례를 담은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례 발굴, 뭐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의견 수렴하고 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181개 법 조항의 공개가 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발굴한 정책들인데 문제는 6월 출범 전에 이것이 다 온전히 개정이 완료되고 또 내용이 실제로 시스템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관심이 큰데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발굴한 181개 조항에는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 등 4개 핵심 규제 개선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 특례, 그리고 적경제와 폐광지 등의 지역 현안 및 수건사업 해결과 행정과 재정, 그리고 교육 특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도 지역의 국회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강원특별법 개정 법안과 권한, 사업 특례를 설명하고 향후 이 법안 발의 시 이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었는데요. 무려 법 조문만 그 3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례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의 규제 해소와 개선을 위한 내용이 꼽혔는데요. 원주 문막과 불온 일부 지역이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서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그리고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 그리고 한강 수계법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특례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무부 권한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배정 권한 이항과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특구 지정 권한 이항, 환경영향평가 특례와 산지관리 권한 이항, 그리고 산림문화 휴양 특례와 국제교육 특구 지정 운영 특례 등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또 원주시장도 역시 가장 큰 공약이 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였습니다만은 이게 그 특례 조항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겠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이 없으면은 애초에 되지가 않는 사업이었군요. 제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또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회 설명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가 됐는데요. 181개나 되는 이 조항이 굉장히 방대하고 정부와의 개별 협상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핵심 특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재정 확대에 대한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권한 이양 사업과 특례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다른 법안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들이 국회의원실 보좌관실에서 이제 보좌진들에서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도 좀 고민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금 현재 도민 의견 수렴까지 다 마친 후에 181개 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을 거쳐서 빠르면 이달 말 그리고 늦어도 2월 중에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개정안 내용 꼼꼼하게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군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취업준비생, 취준생 청년들을 위해서요 스터디 카페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각종 공부나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독서실에서 요즘 공부 안 합니까? 스터디 카페 이용료를 이제 지원한다고 하는데
좀 사업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는 2월 원주 청년 지원센터가 문을 여는데요.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취업난과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을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원주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는데요.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기도 하고요. 토익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이 비용이 드는 시험 응시료를 1회에 한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1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 첫 번째 사업으로 원주시 청년들을 위해 스터디 카페 이용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공부와 취업 준비를 위해서 많이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이 스터디 카페인데요. 원주시에도 스터디 카페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40여 곳의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요. 이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원주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90명씩 선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이장원 복지정책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기에 드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취업 준비생이다가 보니까 금전적으로 부담된다고 하는 욕구가 많아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각각 90명을 추첨으로 선발해서 관내 스터디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안정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취업 공부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는 의미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90명씩 모든 취준생들에게 좀 지원이 이렇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신청 대상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신청일을 기준으로 원주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어야 하고요. 또 이 중에서 대학교 4학년 재학생이거나 대학교 3학년을 마친 휴학생 그리고 일반 청년들 중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이 신청 연령 범위에 들더라도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재학생 그리고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 또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데요. 선정 기준은 따로 없고요. 신청 후 추첨을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네, 그래요. 신청 방법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신청 기간은 우선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입니다. 방문이나 우편 또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접수 기간이 끝나면 1월 28일 토요일에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추첨을 통해 청년들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모집 인원이 많으면 추후에는 최대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해 청년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말하고 많이 이용도 했었고 대학교 다닐 때 시험 준비하느라고 많이 다녔었어요. 한 9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용도 많이 들어서 이게 요즘 들어 고민이 많았었어요. 스터디 카페에 들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공부할 때 지원이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회성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지원, 그게 아주 큰 돈은 아니죠. 하지만은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월에 원주 청년 지원센터가 이제 문을 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또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앞으로 청년들 대표해서 청년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또 청년들을 모집한다고요? 네, 원주 청년 지원센터는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 청년들의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 소통할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50명의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요. 청년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하면서 각종 강연을 제공하고 또 청년들을 대표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으면서 1년 동안 활동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원주시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청년 대표로서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본인들이 직접 해법을 모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요, 새해를 맞아서 박물관 세시 풍속 행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설날은 물론이고요. 단오와 추석, 동지를 포함해서 각 계절의 주요 좀 설날과 비슷한 이 절기에 맞는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박광식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광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세시풍속 네.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다가오는 설날은 물론이고요. 네. 이 절기에 맞는 전통 세시풍속 좀 네. 구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나요?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세시라고 하면은 세시풍속 그러면은 아직 이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삶의 그 양식들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네. 세시풍속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오히려 더 어려워졌는데 예. 세시라고 하면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네.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이라든가 특별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지칭해서 예전에는 세시라고 불렀거든요. 2시 아니고 4시 아니고요. 3시요. 예, 세시. 예. 예. 특별한 때가 되면 오는 특별한 시기를 세시라고 했고요. 네. 그게 아닐 때는 무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훈아님의 노래 무시로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이제 넘어가시는데, 그러니까 보통날,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보통날, 아주 특별하지 않은 보통날을 무시라고 부르고, 우리 삶의 특별한 시기, 그거를 이제 세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시, 특별한 시기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례라든가 제의라든가 행사, 예. 특별한 날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행사를 세시풍속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게 세시풍속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금으로 이해하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은 크리스마스 주간에 무슨 특별한 모여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대화된 세시풍속이라고 보시면은 세시풍속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내용의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시라는 게 지구가 보면은 저희가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역사랑도 관련돼 있고 지구과학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 360일. 하고요. 예. 세시풍속 하면은 중요한 예. 때에 열리는 이 풍속 그렇죠. 행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절기라는 거는 이 365일을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드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24개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15도씩 변화하는 거를 15도씩 변화하는 걸 나누다 보면 360도를 나누면은 24절기가 생겨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잘못 이해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음력만 썼다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음력은 이제 달의 주기를 보고 정한 거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태양력이라고 해서요. 달을 기준으로 해대 농사를 지을 때는 달을 기준으로 하면은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좀 팀장님은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 명절 직전에 따로 모셔서요. 네네. 이 세시풍속에 대한 전반적인 집중적인 강의를 한 20분 동안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일쯤에 뵙도록 하고요. 네. 이런 건데 올해 절기마다 좀 5번의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절기 또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1월 1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설날을 맞이해서 올해가 개묘년 토끼에 이어서 토끼 액자 달력을 만드는 행사를 준비했고요. 네. 그게 이제 1월 15일하고 1월 24일 2번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3일이 삼진날인데 이때는 이제 봄이 시작되는
칡일에서 화전을 만들어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름꽃 키링이라든가 그립통 만들기 이런 거를 4월 22일 날 준비를 했고요. 5월 5일 날은 이제 막 더워지는 때라서 이제 단오는 날에는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력으로 따지면 6월 18일 정도 되는데요. 단오 때 이제 부채 만들기를 할 거고요. 추석 때는 이제 토끼에서 이제 그 한가위를 상징하는 무드 등을 이렇게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이 대략 한 동지가 되는데요. 그때는 팥이라는 그 액땜을 한 애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손난로를 만들어서 겨울 한 해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해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그 참가하시는 분들 가족 단위가 많습니까? 예, 보통은 이제 가족 단위가 많고요. 저희가 이제 모집 인원은 한 50명 정도, 각 프로그램당 이제 50명 정도를 모집 인원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단위가 주로 많고 아니면은 이제 그 어린이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어머니께서 나는 좀 바쁘니까 니네 친구들끼리 같이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15일, 24일 당장 두 차례 걸쳐서 또 토끼 액자 달력 만들기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신청은 다 마감됐습니까? 또 신청이 가능합니까? 지금 1월 15일 날 하는 거는 다 마감이 됐고요. 지금 1월 24일 하는 거는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부터 이제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니까 빨리 좀 오늘까지가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은데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4일이면은 설 명절 마지막 날이군요. 연휴 마지막 날. 그 연휴 마지막 날 또 이렇게 그 박물관에서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1월 20일에 여기 오셔서요. 강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분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정말 즐거운 또 명절 또 맞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노력을 해주셔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박광식 팀장이었고요. 1월 13일에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